최근에 네. 인도네시아는 이제 시작하신 지 좀 되셨죠? 첫 번째 신부 첫 일기들이 지금 기자 접수 시작해봤으니까 곧 올 때 그럼 이제 2기 분들은 이제 기숙사에 기술가 있고 그럼 조만간 3기도 들어가겠네요? 3기는 들어갔죠. 이제 4기가 이제 5월달에 들어가죠. 3기가 4명이 들어갔었죠. 지난달에 5기가 지금 5월 초에 또 갈 예정이고 하면서 우리도 느끼지만 물가도 비싸고 또 수준도 라오스나 베트남보다 높고 신부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한국말 잘하는 신부들도 많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신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 하고 있지만 1, 2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시스템을 다져가고 이 부분은 안 맞다 싶은 거는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인도네시아를 많이 알아보세요? 약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합니다. 내가 무슬림이라는 그 베이스가 좀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으로 좀 보수적인 여자들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좀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반대로 그 무슬림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? 그렇죠. 그 하나의 그 모습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좋아하면 장점이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면 그게 단점이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싫어하는 사람은 갈 필요 없고 싫어하는 사람은 라오스나 베트남 가면 되니까 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선택이 안 되니까 이쪽도 만들어주고 저쪽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슬림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고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만 하면 되죠. 굳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설득해서 할 필요는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.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경험치를 쌓아서 시스템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두세 분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? 평균? 평균 그 정도는 그럼 가시면은 대략 여성분들을 몇 명 정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거예요? 가기 전에 먼저 하상우를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17,000개의 섬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. 온 섬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신부들을 다 불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보통 한 사람한테 30만 나가요. 비행값하고 뭐 이런 것들이. 근데 그걸 10명으로 300만이 날라가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기 전에 서로 해서 한두 명 정도 맞추는 거죠. 맞춰서 웬만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런 건 좀 장점이겠네요.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. 그렇죠. 또 갔다가 만났는데 아니네 이럴 수도 지금까지 가서 있으니까.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에 하겠다 했던 그 여성하고 딱 되더라고요. 그건 좋네요. 물가는 엄청 비싸고 방도 지금 우리 기숙사 원룸 주고 있는데 한 방에 2명 이렇게 주는데 방값이 30만 40만 이래요. 우리나라 뭐 원룸 없이 기숙사 그런 것들이 이제 비싸고 또 한국 선생님 물가 다 비싸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뭔가 좀 만들어 봐야죠. 그럼 현재 인도네시아가 얼마 받고 계신 거죠? 1,800 받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그 전에 상담할 사람 말고는 이제 1,950인가. 여기 이제 물가 문제도 있고 비행기값 문제도 있죠. 이제 10명까지만 우리가 그냥 자 해보고 10명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가하고 뭐 비행기값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인도네시아도 5박 6일인가요? 6박 7일인가요? 6박 7일. 그거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. 얼마냐고. 그래서 라오스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또 예전 영상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냥 영상에다 아예 그냥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더라고요. 인도네시아 알아보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세요? 많으실 저희는 때? 뭐 하는 게 무슬림 돼지고기 이야기하는 거죠. 마스볼 티잡 속으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. 사실은 집안 전체가 무슬림이다. 하면 신분증에 이제 무슬림이라 찍히잖아요. 우리도 그렇잖아. 우리는 유교입니까 종교가? 근데 왜 제사 다 지내? 그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. 근데 그런 집안적인 내력이라든지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건데 거기서의 모습하고 한국에 오면 또 틀어질 거라고. 한국에 오면 이제 전혀 아무도 히잡을 쓰지도 않고 뭐 심심하면 3일에 한 번씩 삼겹살 먹으러 가는 민족인데 삼겹살 자체를 안 파니까 꼭 돼지고기를 안 파니까 안 먹어보는 거지. 그렇지만 여기는 늘리기 돼지고기인데 그걸 경험하다 보면 또 배우게 되는 거죠. 점점. 최근에 이제 네팔 다녀오셨죠? 예, 지난주에 다녔어요. 아, 지난주에요? 그럼 이제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? 네팔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팔 직원을 그 프랜차이즈 식당이 10몇 개가 있다더라고 말레이시아에. 거기서 네팔 직원을 700명 정도 데리고 있다고. 네팔 직원만 쓰는데 네팔 사람들이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네팔에서 결혼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그렇게 제안을 해놨고 자기가 못 간 거지.
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. 들어가게 됐는데 네팔은 몇 년 전에 했었어요.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한 업체도 하고 전국에 한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허가 없이 하다가 신고들이 출국이 안 돼가지고 법원에서 만들어진 혼인신고서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만든 혼인신고가 있었어요. 법원에서 만들어진 혼인신고서가 있어야 출국이 돼요. 그래서 그때 출국을 못 한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이 내륙으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이렇게 놓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네팔 결혼이 끝이 났는데 최근에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다고 이야기가 됐어요. 그래서 허가를 받고 안 좋아진 거는 10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이 이제 결혼에 자격이 주어지고 10월 이상 체류한 그 기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돼. 변호사하고 같이 가서.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비행기 값도 비싸잖아요. 단점이 비용이 비싼 거. 2,700, 800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15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이제 15일 체류할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차, 연차 다 내고 가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가면 될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분기 끝나면 가면 될 거고 자영업자는 자기 시간을 내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약 60%는 인도계열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인도계열 사람들은 제외하고 산속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뭐 구룽족 그다음에 셀파족, 뭐 다망족 이렇게 족이 있는데 주로 이제 중국 계열들, 티베트 계열들 이런 민족들인데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뭐 그다음에 불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산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아주 척박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살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의 농촌에 특용작물하고 하우스하는 스마트팜하고 이런 신랑들하고 하면 정말 좋겠다. 우리 신부들이 농사를 뭐 50년 전에 모양 짓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오면 농사 짓는 것도 쉽고 또 농번기 때 요즘 계절 근로자로 해서 사촌까지 초청이 되잖아요. 5개월씩. 그 초청을 해서 농번기 때 도와주면 참 괜찮겠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지 않는 농촌 신랑들 그 다음에 50에서 한 50,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신랑들 뭐 이런 신랑들 위주. 그 다음에 네팔이 영국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영어도 잘하더라고요.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하고 뭐 영어로 간단하게 대화는 충분히 더 되고 국민소득은 훨씬 더 지금 떨어지거든요. 1인당 뭐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이 100불 정도 15만 정도 받더라고. 애들이 똑똑하더라고. 성실하고 국제결혼 하는 신부들이 똑똑한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. 성실하더라고. 그러면 네팔 국제 결혼은 몇 월 달부터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? 지금 신부 모집하니까 뭐 한 5월 달부터 우리가 상담 전화를 받지 않을까. 지금 매니저들 교육은 하고 있으니까 전화 오면 상담 바로 할 수 있고 가는 거는 2달에 한 번씩 모아서 가려고 해요. 어차피 한 명 됐고 그 비행기값 많이 들고 하니까 2명 정도 모아서 가려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출고하려고 하고 저쪽에도 지금 신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신부 모집에서 프로필이 와야 스타트가 되니까 오늘 또 문자분들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죠. 그것도 구색이 하나죠. 그래서 이쪽 안 된 사람 이쪽 안 되고 이쪽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. 인도네시아하고 네팔은 합법인 거죠? 그렇죠. 둘 다 합법인 거죠. 지금 인도네시아도 우리 허가를 지금 내놓고 하고 있고 지금 네팔도 허가 내라고 내가 돈 주고 왔으니까 허가 작업하고 있거든요. 오래 하려면 합법적인 나라 가야 되겠습니까? 라오스 하시다가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네팔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 실장님이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. 유 실장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이제 네팔은 이제 나도 하지만은 우리 매니저들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기로 했거든. 2달에 한 번이니까 1년에 6번인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많이 가봐야 1년 동안 한 번이라. 가기 전에 네팔도 어느 정도 사진 가지고 아니면 화상을 하든지 해서 신부를 2명 정도로 축소시키고 왜냐면 거기도 산악지역에서 10시간씩 버스가 아니고 집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. 또 화상도 안 돼. 산속에 있다고 각도만 들어오라 해서 사무실에서 화상을 해서 어느 정도 사진을 보고 싶은 신부를 정해서 그 신부를 오라 해서 정해놨고 이제 오기 전에 신상정보서라든지 다 준비해놨고 계속 나라를 늘리고 계시잖아요. 구색이 다양해진 거죠. 다양성이 요즘 다 인정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신랑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신랑 하고 그래서 이제 네팔하고 이제 일본 정도가 마지막 아니겠는가. 일본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뭐 더 이상 다른 갈 나라도 없고 이제 갈 데도 없어요.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. 25년 또 5월이 다가옵니다. 세월은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어느덧 나이가 또 한 살 먹고 한 살 먹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내 결혼을 하다가 국내 결혼을 포기하고
이제 국제 결혼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할까 국제 결혼을 할까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절로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오면 신부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자기 마음만 젊었지 다 늙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면 힘들잖아요. 우리가 생선 가게 가도 금방 들어오는 싱싱한 물고기가 잘 팔리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. 그런 부분이라서 하루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 결혼에 도전하고 좋은 신부를 찾아서 포기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